네, 안녕하세요. 캐치넷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셀러분들 사실은 물건도 팔기 전에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근데 어렵지만 사실은 한번 해놓으면 우리 셀러분들이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저희가 이제 배포되어 있는 자료가 사실 매뉴얼처럼 저희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의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시면 쉽게 수출 신고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넷은 우리 무역협회 그룹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약 25년간 전자무역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하시는 분들은 KT넷을 거의 대부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무역의 패러다임이 사실은 B2B에서 지금 B2C 전자상거래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도 담기 위해서 약 3년 전부터 이 고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해서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 플랫폼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문 정보, 즉 어떤 시스템이 있으시면 API로 저희 쪽에 쏘시면 되는 거고요. 시스템이 없으시면 저희 엑셀로 업로드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수출 신고도 하고 실제 배송 요청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이제 외환이 좀 나왔는데요. 외환 정산 부분도 지금은 사실은 초기 셀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진 않겠지만 외환이 점점 쌓일 거예요. 지금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초기에 외환이 들어오면 보통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그 외환에 대해서 증여 처리합니다. 증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실 건데, 그 증여된 금액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은행에서는 다시 한번 이 외환의 발생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빙들까지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일반 수출 신고와 똑같은 효력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절차가 일반 수출 신고보다는 많은 부분이 생략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목록 통관이라는 좀 말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분들 수출 신고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것이고 수출 신고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어찌됐든 수출 신고를 하든 수출 신고를 하지 않던 물건이 해외로 나가면 어찌됐든 신고를 합니다. 이제 물류사가 목록 통관을 통해서 어떠한 물건들이 이번 항공편을 통해서 나갑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 통관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 셀러분들 그래서 부가세 환급 받으시려고 소포수령증 받을 때 우리 목록 통관됐던 내역들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들에 기초된 게 이제 목록 통관인데, 저희 이제 비교자로 보여드렸다시피 목록 통관은 정식 통관으로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공서에 가도 이 목록 통관권이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나중에 수출 실적으로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출 신고, 사실은 일반 수출 신고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로 그 효력은 같되 그 절차는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신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수출 실적을 잡히는데, 이 수출 실적은 왜 중요하느냐? 수출 실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무역업체들은 다 무역금융 혹은 수출 실적을 담보로 금융 혜택을 봅니다. 저리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셀러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전혀 이 실적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던 거고요. 우리 사실은 셀러분들 이제 나중에 물건이 잘 팔리시면 뭐 유통업체가 대부분이실 거고, 그래서 해당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제 해당 물건을 이제 사야 되니까 그 금액들을 융자받을 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돈 받으시려면 그 사업 실적을 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업체 규모를 보죠. 근데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중소기업이고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인데 실적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규모도 작죠. 그러니까 신용등급도 안 좋고,
그렇게 이제 대출받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은 무역에서는 유일하게 수출 실적을 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품입니다. 여기 이제 의류나 화장품 쪽이 있으실 건데요.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반품률이 약 30%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엑스라지 사이즈를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엑스라지가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품률, 그렇게 되면 반품을 했을 때는 아무런 수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증빙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수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수입 관세가 의류 같은 경우 관세가 8% 나옵니다. 그래서 쉽백도 좀 짜증이 나는데 관세까지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또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저기 우리 그 세무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부가세는 지금 현재도 수출 신고를 안 해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포수용증과 외화입금증을 통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포수용증이 사실은 좀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부정확한 것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 번 봅니다. 그러다가 업체를 찾아갑니다. 그게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이고요. 세무조사가 가면 사실은 털라고 하면은 다 털죠. 예. 그래서 미리 그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출신고 증빙을 갖다 놓으면 이것들은 세무조사가 오더라도 명확하게 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제조업체들 계시죠. 제조업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 어찌됐든 원재료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했던 거를 가공하고 그 가공된 물건들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입했었던 그때의 관세를 수출을 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려면 수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관세 환급을 받으실 거면 수출 신고를 필히 하셔야 될 거고, 관세 환급 같은 경우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액 간이 환급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일반 환급이 있는데요. 일반 환급은 정말 정확하게 이 수입되어 있는 원재료부터 가지고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고요. 간이정액 환급은 HS 코드마다 10,000원당 얼마씩의 환급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류가 많이 필요 없고 일부 서류만 가지고 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안 놓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쇼피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사업을 우리나라 정부와 같이 정부 사업을 하실 건데요. 그런 정부 사업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으려면 앞으로 수출 신고가 거의 필수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부 사업, 그러니까 뭐 중진공, 뭐 무역협회, 뭐 코트라, 일반 또 지자체에서 그런 정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분들도 거의 대부분 실적으로 수출 신고를 원하시기 때문에 수출 신고는 앞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글로벌은 어떤 거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냐면 수출 신고가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판매 정보, 아마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 정보를 CSV 파일이나 혹은 엑셀 파일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일들을 그대로 고글로벌에 업로드를 시키면 그거 가지고 수출 신고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수출 신고 간략하게 좀 보시면 단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부호가 좀 필요합니다. KT넷은 그 수출 신고에 있어서 수출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수출 신고는 우리나라 관세법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화주, 그러니까 본인이죠. 그리고 관세사. 이 둘만 할 수가 있고요. KT넷은 그러한 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KT넷이 그나마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는 관세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 저희가 전자문서로 이 수출신고서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 먼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청에 통관고유 부호와 신고인 부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글로벌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정보라고 해서 일부 고정값들이 있어요. 수출신고에. 그런 값들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는 엑셀로도 업로드를 하시면 뭐 5분 내에 그 결과값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수출신고를 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는 이 이행 확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신고에 따른 실적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신고만 하고 실제로 물건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담보로 작용을 해서 무역금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마
그 들어보신 분은 계실 수 있겠는데 약 수년 전에 모뉴엘이라는 기업이 이런 실적 가지고 몇천억을 보증받아서 국가로부터면은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수출 신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물건이 잘 나가는지 이행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이행 신고는 지금 수출 신고를 했던 화주가 할 수는 없고요. 관세청으로부터 지정받은 그러니까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배송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배송사 어떤 배송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송사한테 미리 앞으로 내가 수출 신고를 할 테니 이것들을 이행 신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정사업본부 EMS나 KPEC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KPEC EMS 쓰실 때 계약 고객 시스템 쓰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거기에 엑셀을 업로드를 할 때 그 뒤쪽에 수출 이행 내역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출 신고 번호 한두 개 정도만 기재하시면 이행 내역 끝납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생략을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인 부호 받고 통관 고유 받고 고글로벌 회원가입하고 회원가입하고 하는 내용들, 기본값 설정, 그러니까 요 물품 소재지에 따른 세관과 과가 이제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나 동시송금, 그러니까 CD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FOB 방식으로 이제 기본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엑셀 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표준 엑셀 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올리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딱 10가지 정보 받습니다. 주문 번호 받고요. 상품 아이디, 상품명, 그다음에 주문 수량, 결제 금액, 결제 통화 코드, 구매자 상호, 목적국 코드, HS 코드, 중량 가격, 도메인명. 요 딱 10가지 정보 받아서 수출 신고됩니다. 그래서 요 10가지 정보는 사실은 판매 정보에 거의 대부분 있을 거고요. 다만 없는 정보 하나 있습니다. HS 코드 없을 것 같고요. 그 HS 코드는 아마 관세청 무역 관세청이나 혹시 이제 그런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HS 내비게이션 혹은 HS 추천이라는 서비스를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상품명을 통해서 HS 코드를 추천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HS 코드 체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 업로드 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송하시고 전송 이후에 그 결과값들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되고 이행이 되고 오류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송 전에는 수출신고서의 세부 내역들을 또 수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화면 개발을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여기 엑셀 서식이 있거든요. 우정사업본부에 여기에 이제 수출신고 번호만 기재해서 그 이시핑이라고 하죠. 이시핑에 등록하시고 기표지 출력하시면 이행신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수출에 따른 혹시나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 취하를 해야 된다. 취하라는 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취소입니다. 그냥 수출 신고를 한번 했는데 반품이 됐다. 아니면은 고객이 취소를 했다. 그럴 때는 이 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취하도 이 매뉴얼대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샤피 같은 경우는 페이오니아 계좌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페이오니아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 등록되지 않은 금융업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은 돈이 많이 쌓이시면 외환이 들어오시면 우리나라에서 그 외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따집니다. 은행에서. 그거를 왜 따지냐면 우리나라는 이 외환거래법과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자금세탁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돈이냐 혹은 마약을 팔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불법 자금이 돈 세탁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외환 당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증빙을 받습니다. 그 증빙을 수출신고 필증으로 하면은 그냥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쇼피에서 물건을 팔았으니까 쇼피의 그 판매 리스트를 은행에 제출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이 본인 거를 제출해봤자 믿어주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가 그 판매 내역을 증빙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수출신고 필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글로벌 통해서 수출신고가 다 되어 있다면 그 외환이 들어오는 것들을 수출신고 필증을 근거 서류로 외환 입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 그 외국환 취급은행, 우리나라에서 지정받은 외국환 취급은행과 거래 약정을 맺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또 매뉴얼 보시면 매뉴얼대로 해당 은행 혹은 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 연계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외환이 들어오면 문자에 이런 내용이 뜰 거예요. 그래서 USD 얼마가 들어왔고 해당 건이 이 건입니다. 라고 하면 실제로 그것들을 거래번호나 그 다음에 해당 금액 그리고 수출신고 필증들을 업로드를 그 근거 서류로 따라 붙여서 은행에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는 외환 통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은행 통장으로 다시 전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입금 신청까지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고요. 혹시 이제 저희가 그 매뉴얼 그 설명을 일부러 좀 안 했고요. 여기 교재를 보시고 쭉 따라 하시면 매뉴얼처럼 좀 제가 설명 자료를 좀 길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그 help.go 그다음에 ktnet.co.kr로 문의사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